자, 잘 쉬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중개사무소. 자, 사무소. 자,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중개사무소. 일단은 합법적인 건축법상의 건축물. 자, 이렇게 돼야 중개사무소. 자,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이용권만 취득했거나 뭐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확보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는 또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합동사무소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또 문제되는 건 이전할 때, 이전 신고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자,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분사무소의 어떤 이런 것들 전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한다 그렇게 되면 신고 같은 거 어디 가서 해요? 이전 후에 등록관청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시면서, 자, 내용 좀 틀린 것 10번. 2번 해볼까요? C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C도지사가 그거 합니까? C도지사는 자격증 관련돼서 하죠. 등록 관련된 건 전부 등록관청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협회는 누가 주로 관여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망, 거래정보망 사업자,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관여합니다. 협회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애들은 대개 협회가 관여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여하고요. 등록과 관련돼서는 등록관청, 자격증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질문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단어 두 개 있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죠. 명칭에. 부동산중개란 명칭이 들어갔죠. 행복부동산중개. 흔한 중개업소 이름 중에 까치. 굉장히 흔해. 의외로. 처음 들어봐요? 어느 동네를 가든 까치라는 말은 꼭 쓰더라고. 까치 부동산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흔한 거. 대박? 대박은 그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한 이름인 것 같아. 많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개설 등록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본 것 중에 하나 산딸기. 한라봉. 처음에는 어디 그딴 걸 이름으로 하느냐 막 유치하다가 막 욕했거든요, 제가.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마케팅의 성공이야. 그냥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일 있을 때 거기 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마케팅에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심지어는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이 길에는 진짜 정도가 없어. 하여튼 뭐 산딸기. 나 보고 진짜 나도 그렇게 할 걸. 우리는 부동산 매니저. 부동산 매니저.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해가지고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는 아는 선배 형님하고 그 형님 저보다 먼저 1년 취득해가지고 그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했더라고. 부동산 매니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법인도 만들고 모두 해볼 계획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갖다 썼지. 그리고 그 형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참 일은 잘 벌리셔 그분이. 자, 1번 질문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 행운도 많이 본 것 같아요.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 들어갔죠? 그래서 두 단어,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중개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칙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 쓰면 안 되죠. 부동산중개란 말은 써야죠. 그렇죠?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시해야 된다. 밖에 간판이나 이런데 우리가 보통 개업공인중개사 명칭 이름 간판에 들어가야 되죠. 법인도 마찬가지고 분사무소일 경우에는 책임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얘한테는 내려질 행정처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11번 옳은 것은 4번 보세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 인장, 개인인 경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인장을, 어떤 인장을 써요? 성명이 표시된 거, 드러난 거. 이때 이제 성명은 공식적인 장부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관계 등록표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름, 요게 있는 인장이면 되죠. 제가 2001년도에 할 때는 인감증명 있는 거에 됐었어. 인감도장이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몇 년 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명, 공식적인 장부에 드러나 있는 성명, 요것만 드러나면 되는 거야. 개인은 그렇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은 인장 같은 거 이제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인장 등록 같은 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장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법인은. 이제 분사무소는 이제 뭘 사용하느냐 이 얘기죠. 분사무소도 그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거, 그거 써도 되고, 아니면 대표가 보증해 준 거, 도장, 이거 인감, 여기 분사무소 도장이라고 보증해 준 거, 그런 거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4번 질문은 맞고요. 1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등의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및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된다.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거기 가로형 어쩌고 하는 건 다 그냥 여러분들 꼬시는 거고,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뭐 상관없어. 5개 광고물에 뭐는 표시를 해야 돼? 성명. 등록번호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 자, 우리가 사용하다가 인장 질렸어. 바꿀 수도 있겠죠? 분실 훼손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 자,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바꾼 이후 7일 이내에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3번에 사용할 인장 등록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등록증 교부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실무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청 같이 하고요. 고용 신고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해야 되잖아. 고용 신고할 때 같이 인장 등록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정식으로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 거죠. 5번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자격 취소 사유 뭐 있어요? 부양정징.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걸렸어. 취소. 자격증 양도되어 이딴 거 하다 걸렸어.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기간 중인데도 자격증을 갖다가 정지기간 중에도 업무를 하다 걸렸어. 취소. 그쵸? 그 다음에 징역형에 처해졌어. 취소죠? 벌금형은 없죠?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징역형이어야 돼요. 넘어가시고 12번.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자, 우리가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형 받아서는 자격 취소가 아닙니다. 징역형을 받았을 때 자격 취소가 된다. 12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 2번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 못한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2번 지금 그대로 하면. 공인중개사 이거 표시광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사람 개설 등록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격만 취득한 사람이잖아. 지금 표시광고 한다는 얘기는 중개하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죠? 하면 안 되지, 공인중개사인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2번 지문은 공인중개사라고 나오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나와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만 표시광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자, 1번 뭐 나머지는 옳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게 몇 개인가? 틀린 거. 답은 2번 2개입니다. 뭐하고 뭐가 틀렸냐? 니은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니은과 리을. 니은, 분사무소 설치신 곳이 미리 사무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 개설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소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죠? 이건 마치 그런 거야. 개설 등록 신청하러 가서 사무소 확보 못했어. 못한 상태에서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그런 거야. 조만간에 확보할게요. 이러고 있어. 뭘 믿고. 그쵸? 자, 리을 1번 가보시면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 못하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을 이제 보다 보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극단적인 표현, 모든, 오직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그렇죠?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문장들이에요. 14번 가봅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과 디귿이 옳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옳지 않은 거 기획보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다른 법률에, 자, 특수법인 같은 경우에 꼭 공인중개사를 둘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리을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법인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법인의 경우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록관청에서 이미 알아본다 이 얘기입니다. 등록관청에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즉 법인이 등기돼 있느냐, 상업 등기가 돼 있느냐, 이딴 거는 등록관청에서 등기소에다 직접 물어보고 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15번 가봅니다.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내용 3번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자, 매수 신청 대리는 경매, 법원에서 경매할 때 매수 신청 대리, 이거하고 구분해서 공매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할 땐 되게 입찰 신청 대리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표현한다. 외울 것까지는 없고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지금? 경매 대신 들어가 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부칙 6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3번 질문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걸 먼저 설명했네. 4번 보세요.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죠? 4번.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5개 광고본에 대표자 성명 표기해야 되죠? 그렇죠? 분사무소에는 책임자 성명 표기해야 되고. 자, 1번 질문 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중 소속이 문제가 될 수 있죠? 2번에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 표기할 수 있죠. 이럴 때 자기 성명도 같이 들어가 줘야 돼. 근데 등록번호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설명했고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꼬시는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임시시설물은 일시적이든, 임시시설물 자체가 원래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또 일시적으로 한다고 살짝 이렇게 해. 그럴싸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쵸? 임시시설물은 어쨌든 안 돼요. 설치하면. 자, 16번 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자, 이거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건 법령으로 치면 20조 1항이에요. 공인중개사법 20조 1항. 그대로 갖다 놓고 이제 한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자, 이전하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게 또 웃긴 거예요. 이게 대통령령에서 하는 정한 대로 하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대로 하느냐.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답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어디다 신고함죠? 그렇죠. 분사무소 이전.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는 A라는 지역에 있어요. 주된 사무소. 그리고 B라는 지역에 있는 분사무소야. 이 분사무소를 C라는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그래. 이전 신고 어디다 하느냐 이 얘기죠. 여기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겨가려고 그래. 어디다 신고? 여기다 신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국토교통부라고 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0이라고 해야 돼. 0자가 빠졌어요. 자, 17번 봅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신도시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가 개발되자 용인시에 임시로 주차장을 빌려서 천막을 치고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성북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대요. 용인시에 임시로 주차장을 빌려서 천막, 이게 임시시설물이야. 임시시설물. 타당한 것은 2번에 보세요. 갑이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사유죠. 임시시설물 설치 등록 취소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이 타당하고요. 1번에 갑이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소된다. 3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의 벌금. 자, 등록은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에 갑의 행위는 업무지역을 위반한 행위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갑은 개업공인중개사죠.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갑은 그냥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일반적으로. 자, 이 사람의 업무지역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지역 위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응? 사실 거기 주차장에다 천막 친 거 이것만 안 했으면 얘는 걸릴 게 없어요, 사실. 용인시 신도시에 있는 이 아파트 취급 못해요? 성북구에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전국에 있는 물건을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성북구에 앉아서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다 천막 하나 친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천막 안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지, 뭐. 결국은 인터넷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 하여튼 임시설물 설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고 요거는 1년 1천만 원짜리 들어가죠. 요 사유. 임시시설물 설치. 5번에 업무지역이 전국이므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갑의 업무지역이 전국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임시시설물을 설치한 건 공인중개사 법령상 위법한 행위다. 그렇죠? 이걸 업무지역이 전국적이니까 위법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18번 가장 옳은 것은 5번 볼까요?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제출서류에 해당한다. 자, 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자격증 같은 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들이 확인하니까. 그지만 사무소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출해야지. 그렇죠? 사무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지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가 띄어서 제출했었어야 되는 거야. 대장이나 이거 등기 이런 거. 어? 근데 이게 서비스 측면에서 이거 우리가 돈 내고 띄어가지고 이거 제출하는 게 뭐냐 이거지. 왜냐하면 지들이 가공한 만든 정보야 전부 다. 대장이나 이런 것도. 그죠? 그 지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 그걸 내가 발급받아가지고 돈 내고 발급받아서 그 서류를 제출한. 이게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 것을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법이 바뀐 거야. 이래야 올바로 된 서비스지. 그쵸? 이제 그게 아닌 것들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사무소 확보하는 서류,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사용대차 계약서, 뭐 이딴 계약서는 얘들이 안 가지고 있잖아. 확보했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자,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무소 공동 사용은요 종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같이 뜻만 맞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2번에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록관청이 다르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A 법인은 A 지역에 있고 을이라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B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얘 사무소를 갖다가 여기랑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대. 주된 사무소가 일로 올 수는 없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갑법인의 분사무소하고 을이라는 개인의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둘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갑법인의 등록관청은 여기고 주된 사무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맞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3번에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서류가 아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서 제출.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되죠? 여러분들 처음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업무보증 설정 서류 내야 안 내요? 언제까지 내면 돼?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이게 분사무소 설치는 다르다고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신고 시에 업무보증했다라는 거를 제출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 그냥 법인의 주된 사무소 처음 만들 때 그리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처음에는 보증 설정 먼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개설 등록 신청 먼저 해놓고 통지 날라오면 업무 기시 전에 보증 설정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등록증 교부해 주잖아. 이게 일반적인 거고 분사무소 설치는 살짝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갑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여기다가 여기 분사무소 설치하고 싶다. 그럼 신고하는 거야. 신고할 때 여기 업무보증 설정했다는 것도 같이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게시할 때 내는 게 아니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 이전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서류가 아니다. 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자, 동일한 등록관청에서 이전한대요. 어쨌든 이런저런 서류가 많이 내야 되겠죠. 이 중에
앞전에 냈던 서류를 또 내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없어. 그럼 또 제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사무소 확보한 서류는 똑같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이사 갔잖아 지금. 주소지부터 다르네. 응? 같은 등록관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소재지가 달라. 그러니까 먼저 확보했던 서류 가지고는 안 되죠. 새롭게 제출해야 되지. 그런데 제출 서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그 다음 19번 가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은 이전 신고. 2번 보세요.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로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 이전 신고 어디다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1번 10일 안에 신고한다든가 법정기간 내 이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 100만 원 이하짜리 받는다는 3번 지문. 나머지 4번, 5번 맞고요. 20번 가봅니다. 옳은 것은 4번 볼까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 전에 신고야, 이전한 후에 신고야? 그래서 이전한 후에니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공동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사무소를 지금 A 공인과 B 공인이 같이 쓰기로 했어요.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개설하고 한 사람은 소속공인 되죠. 이게 아니라 너도 개업, 개설공인, 나도 개설 이렇게 하는 거야. 사무소만 같이 쓰겠대. 그럼 개설 등록 신청 각각 해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 다 각각이에요. 사무실만 그냥 같이 쓸 뿐이야. 서로 절대로 별개의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 자, 1번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으나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나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이건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야. 이건 말 자체가 안 되지. 그렇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까? 법인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문장 안에서 벌써 오류가 나오고 있어요. 자, 2번에 등록관청 범위 내라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 아파트 모델 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아니다. 등록관청 범위 내에서도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사무소 2개 이상 여는 거죠, 지금. 3번에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사무소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어 면적에도 제한이 없으며 무허가 건물에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무허가 건물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5번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앞에서 봤던 지문이네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자, 21번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에 중개사무소로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전 후에.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법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기준으로. 자, 등록관청이 다르게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한다. 이런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요, 형벌이나 이런 건 없고요, 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거 없고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번 가봅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1번 모두 X. 기억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어디다 해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 니은번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아니고 이전 후에 등록관청. 굳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거죠. 여기서 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전 신고합니다. 이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A 지역이었고 여기는 B 지역이었어요. B로 이전했어.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처분은 요때 했는데 요거에 대한 요런 처분은 없었어요. 요런 사유는 있었어. 이런 처분받을 짓은 했는데 요거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는 상태에서 이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처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한다. 디귿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러면 이게 기재해서 이를 변경사항만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느냐? 등록증 재교부에 들어갑니다. 재교부. 자, 등록증 재교부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분실, 훼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거.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하는 거. 그렇죠? 변경사항. 기재사항 변경을 하고 교부하는 거.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 요거 교부. 이것도 재교부로 가. 뭐가 있어요 또? 부칙공인. 종별 바꿀 때 어떻게? 관할 안에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꿀 때는 재교부하죠. 그렇죠? 재교부 안 해요? 부칙공인. 공인중개사 자기 취득했어. 드디어 수건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 종별을 바꾸려고 그래. 원래 종별 바꿀 때는 어떻게 돼? 재등록이에요. 재신청해야 돼. 등록을. 그럼 얘는 재등록 재신청하느냐? 아니란 얘기지. 관할 안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든가 여기 가서 하든가 요렇게 하면서 종별을 바꿀 땐 부칙공인 재교부 해준다고 그랬잖아. 얘가 만약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바꾸면서 일로 나가. 이러면 재등록이에요. 또는 이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법인으로 바꾸려고 그래. 재등록이에요. 딱 하나 재교부하는 거. 관할 안에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꿀 때만. 그것도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부칙. 요게 이제 재교부되는 건데 하나 더 들어가면 보통의 이전 신고도 우리가 사무소 이전 신고일 뿐이야. 이거는 종별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재교부 들어간다.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에 변경사항을 기재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이건 등록증 재교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가봅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무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번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의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법인의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별로 휴업할 수 있죠? 이때 3개월 넘는 휴업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 만약에 2달 쉰다. 이딴 거 신고할 필요 없어요. 이 신고도 지금 3개월 넘고자 하니까 신고하는 거야. 분사무소가, A라는 분사무소가 지금 휴업을 하려고 그래. 3개월 이상. 신고 어디 가서 하느냐 이 얘기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휴업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2번이고, 옳지 않은 건 1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같은 거 못 두지. 법인만 두잖아. 근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틀리죠. 3번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개별적으로 이전 신고를 할 수 있고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 사무실만 공동으로 쓴다는 거죠. 각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 무슨 공동사무실의 대표자 같은 개념 없습니다. 아시겠죠? 4번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이전 후에 등록관청. 5번에 분사무소가 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한 분사무소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사무소가 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분사무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주된 사무소한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주된 사무소한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24번 가봅니다.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각과 중개법인을 을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병, 소속 공인중개사 정. 옳은 것은 등장인물이 많네요. A군은 이거 사람이에요? 지역이죠. 군지역. 여기에 중개사 사무소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 중개법인 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을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병, 그리고 을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정.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옳은 것은 4번에 을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을은 법인이죠? 법인이죠? 어디다 지금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A군에 있죠? A군 빼고 어느 지역이든 등록관청마다 하나씩 둘 수 있죠? 군이 등록관청이잖아. 단위잖아. 그죠? 그래서 B, C, D군에 각각 분사무소 한 개씩 설치할 수가 있죠. 4번이 옳고요. 1번에 봅니다. 갑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갑은 누구예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맞나요? 아니죠. 그냥 공인중개사죠. 맞나요?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했으니까 개설 등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개설 등록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합법적으로 얘가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개설 등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갑이 B군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벌칙은 1년 1천만 원. 3번에 우리 B군의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B군 군수에게 병의 자격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우리 B군의 군사무소를 두고 하자 할 때 B군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제출해야 되죠?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어디야? A군이죠? A군에게. 5번 보세요. 병과 정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병과 정은 누구예요? 병은 분사무소 책임자고 정은 소속 공인중개사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병과 정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고 업무 개시 전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병과 정이 처음 시작하려는 거죠. 그럼 실무교육이지 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25번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1번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된다. 이전 신고를 받았어, 등록관청이.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전 신고 받았대요. 변경사항 기재해서 주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교부 한다고 그랬죠? 신고 필증 재교부입니다, 이 경우는. 신고 필증 재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옳은 것은 3번 가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공동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자, 1번에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전 등록관청 내에서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전이 아니고 어디?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된다. 설치 신고 어디다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소유지 관할하는 등록관청. 그렇죠? 자,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보다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입니까?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로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 신고. 그렇죠? 여기 있다가 일로 간다. 이전 신고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자, 27번 봅니다. 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동사용. 공인중개사인 옳은 것은 2번 보세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데 그 중개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첨부자. 공동사용 얘기 나오면 사용승낙서 나오죠? 이 사용승낙서를 건물주한테 받아옵니까? 아닙니다. 기왕에 기존에 미리 쓰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옳고요. 1번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별이 어떻든 간에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인정등록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으로 사무소만 같이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고요. 각자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의 일에 대해서만. 그래서 인정 등록도 각각 해야 되고요. 개설 등록 신청도 각각 해야 되고요. 4번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시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신고하죠. 각각이에요.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죠? 없다 그럼 틀리고. 자, 28번 봅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고르면 기역, 니은, 마지막에 비읍. 여기가 옳습니다. 답은 아니,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비읍이고 디을, 리을, 미음이 3번이 옳다. 3번 디귿, 리을, 미음이 옳습니다. 발음이 참 힘드네. 자, 옳은 것 말고 옳지 않은 거 봅니다. 기업,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아파트 단지 내 뭐 1층에 101동 101호 이 아파트도 이런 어린이집 개설 등록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서 중개사무소 합법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거용 공간 이런 건 안 돼요. 또 아파트 같은 거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라고.
책을 잠깐만 이렇게 눈에 띄었다 다시 보면 어딜 봤는지 몰라. 28번 하고 있었죠? 니은번 봅니다. 임시중개시설인 컨테이너. 임시중개시설물이래. 컨테이너.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시설물, 중개시설물 이딴 거 인정해주면 임시시설물 인정해준다는 얘기잖아. 안 되죠? 마지막에 가로형 간판 외 등 5개 광고물에 개업공인 중개 성명 및 소재지를 표기해야 된다. 성명 표기해야 되죠. 주소가 몇 번지인지 이런 것까지는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이고 기역, 니은, 비읍이 옳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고 29번 명칭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무소 명칭이요. 1번에 개업공인 중에서 그 사무소 명칭이 공인 중개사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써야 되죠. 2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업이라는 말이 빠져서 틀렸대. 3번의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느냐. 누가 철거 명령을 합니까? 등록관청해야 되겠죠. 4번에 사무소 간판에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아니고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집행법. 자, 그런 이름을 써서 간판을 만들면 안 되는데 썼어. 행정청에서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철거하라고 명령해야 되겠지. 철거하라고 명령해도 명령을 받은 놈이 철거를 하면 문제는 끝나죠. 근데 얘가 철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대신 나와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잖아. 이걸 대집행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대집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개인에게는 재산이 훼손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개인의 권리나 이런 걸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이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대집행할 땐 이런 절차에 걸쳐서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게 대집행법이야. 자, 5번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가 하는 것도 부동산 중개잖아. 부동산 중개는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인장 등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인장 등록부터 보도록 할게요.